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오늘은 실전 트레이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시고 50분 힘차게 또 달려볼 건데요. 7시 50분까지 유익한 투자 정보들 그리고 다채로운 투자 아이디어들 한가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 이른바 삼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뤄주시면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과 종목만은 늘려갈 수 있게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문은 7시 50분까지만 활짝 열어드릴 겁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2가지 꼼꼼하게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하단에 홍당무가 품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신 다음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이 QR코드 가볍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방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 샵 3989번 누르시고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시 50분 안에만 자유롭게 여러분 원하시는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와주시는 분이니까 이 기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내일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바로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 바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연일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2주 동안 드렸던 말씀은 시장이 만기주쯤까지는 상승 영역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으니 올라가는 시세를 취한 뒤에 그리고 이제 12월 말까지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12월 말에 한 번 더 빵 치고 올라서 1월 초까지 올라가면 아마 상승이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반등일지 아니면 상승의 대세 상승의 흐름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12월 중에 우리가 이제 슬슬 주식들 정리하고 1월 달에는 하락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라서요. 지금 시장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매달 2번째 목요일 날이 만기인 날입니다. 그런데 3, 6, 9, 12 이렇게 3개월마다는 선물 옵션 외에도 다른 옵션들이 같이 동시 만기가 되면서 쿼더러플 만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에 우리가 한 2-3번, 서너 번 정도는 굉장한 대박이 터지는 만기인 날들이 와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이거나 아니면 목요일 만기거나 이틀 중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가 시세가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상방으로 간다면 모든 종목들이 불을 뿜으면서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하방이라면 급락하면서 시장이 급속하게 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현재 지금 생각은 저는 상방적으로 시세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목요일까지. 내일과 모레는 상승 랠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혹시 선물 옵션을 해본 적이 없거나 혹은 해보고 있으나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못 내는 분이라면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제가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공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선물 옵션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면서 다루는지를 여러분 하루 종일 7시간 동안 저랑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팍스TV 지금 방송 출연하는 거는 겨우 50분인데요. 실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멘트는 한 39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7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달에 하루 해요. 한 달에 하루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우리가 매매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핸드폰을 꺼내 드십시오. 그리고 화면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가 있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은 URL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톡방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유사 사칭하는 톡방들이 꽤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뭐 1, 20명밖에 안 되는 곳들은 다 가짜 방이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기 때문에 일주일치의 이야기들을 와서 여러분께 39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실제 매매하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톡방 안에서 제가 매매 포인트들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라이브 강의만큼 상세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라이브 강의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 자, 화면에 지금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12월 14일입니다. 내일 모레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함께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물 옵션 하시면서 하루에 수익률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걸 간결하게 명확하게 드리겠다. 보통 옵션의 경우 초심자는 하루에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 내겠다 생각하면, 원금 대비 1, 20% 수익 난다 생각하면 무리 없는 정도 수익이 나고요. 그리고 선수급들은 하루에 50%, 100% 이상의 수익도 냅니다만, 그래서 내일 모레 아마 목요일 날 만기인 날에는 상당히 큰 시세가 기대되니까 오셔서 올해 마지막에 대박을 내고 싶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FMC 경계감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양호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2,53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해줬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연말을 맞아서 또 한 차례의 훈풍이 불어든 하루였는데요. 남은 하루하루를 또 어떻게 대응해가면 좋을지는 저희와 함께 풀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홍당무들이 품고 있는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 방법도 준비가 돼 있죠?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장자방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장 이벤트까지 전문가님이 또 선물처럼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바로 내일 모레죠. 선물 옵션 동치 만기일을 맞이해서 그것도 무료로 우리 전문가님이 선물 옵션에 관한 공개 특강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 또 해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선물 옵션에 관한 교육 내용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온 종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개장 전 8시 20분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7시간가량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 또 배워보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니까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특강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니까 꼭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다면 이제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강의를 또 시작해 봐야겠죠. 전문가님, 이 거시경제의 흐름부터 또 그 흐름에 따른 종목들의 전략까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대형 주식과 ETF의 순환매 이렇게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사실 개별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00개 정도의 주식 종목이 있고요. ETF까지 가면 3,200개쯤 되는 종목이 있는데 3,200개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이 오를 건지를 매번 잘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 종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멀리 안 가고 IMF까지만 넘어가 볼까요? 1997년 말에 IMF가 터졌는데 지금부터 2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26년 전에 시총상위 1등부터 20위까지 있었던 종목들 중에 지금 2023년 12월인데요. 26년이 지나고 지금도 20위 안에서 노는 종목은요. 20위 중에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 안에 없어진 회사들도 생겼죠. 한보, 망한 부도회사 기억하십니까? 대우중공업 망한 거 기억하시죠? 그죠? 또 우리 뭐 있었습니까? SK 하이닉스인데 사실 하이닉스가 원래는 현대에서 계열사였죠. 걔도 망해서 SK로 넘어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다음에 아마 한전 뭐 이런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20위 안에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주식으로 했다면 세계적인 부자가 저는 절대로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은 추세장이고요. 대한민국장은 변동성장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 장에서 내가 단타 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장에서 가장 안전한 매매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산업 섹터별 ETF와 대형주의 순환매라고 생각합니다.
순환매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베스팅, 내가 투자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겁니다. 사실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부자가 된 것은 인베스팅입니다. 코카콜라 사가지고 40년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요. 애플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종목은 계속 성장함과 동시에 배당을 매년 주기 때문에 고배당 줍니다.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자사주를 사서 매각하고 소각하고 매각해서 소각하면서 주당 가치를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조금 괜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분사합니다. 우리 LG 화학 같은 경우 한참 2차 전지 배터리로 엄청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냥 분사해버리죠. 무슨 도룡뇽입니까? 알까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로 깝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또 뭐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만 해도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치고 올라오니까 갑자기 뭐합니까? 액면 분할을 빵 쳐버리면서 확 까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돈 벌기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단타로 벌지는 모르겠고 운이 좋아 몇 번의 운이 계속 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하면서 내가 얼굴 누렇게 떠가지고 시퍼렇게 질리는 그런 매매를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여러분 섹터별 ETF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각 업종별 대형주를 가지고 내가 떨어질 때 조정 시에 샀다가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매매자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TF를 권장합니다. 자, 먼저 ETF의 장점은 뭐냐? 거래세가 없습니다. 제가 보통 단타 칠 때 보통 1억에서 한 3억 정도 가지고 제가 단타를 칩니다. 통상적으로 1억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사고 팔고 왕복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세만 증권 거래세만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 수수료까지 치게 되면은 한 33만 원, 35만 원쯤 나오거든요. 1억 갖고 하면 단타 쳐보세요. 1억 원어치 내가 샀다가 바로 산 가격에 사자마자 바로 팔아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는지 보이실 거예요. 대략 한 적게 나오면 한 28, 9만 원, 많이 나오면은 30,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에 따라 다르니까요. 주식 가격대에 따라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내가 매일매일 20거래일 동안 샀다 팔았다를 그냥 샀다가 바로 산 가격에 본전에만 팔잖아요. 수수료하고 세금하고 치면 한 달에 600만 원 빠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600만 원이 웬만한 직장인 월급입니다. 여러분 600만 원 받는 월급이면요. 대기업들은 뭐 그렇게 받지요. 근데 우리가 중견기업까지만 해도 600만 원을 내가 월급 받으려고 그러면 최하 부장급 이상은 돼야 될 거고요. 대기업이라고 해도 과장급 이상 넘어서 과장 차장급 넘어가야 한 600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돈만큼을 정부에다 계속해서 우리는 뭐하는 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거래할 때 어차피 여러분 기대 수익이 뭐 나는 100% 먹을 거야, 200% 먹을 거야 높지 않겠습니다. 높지만 실제 여러분 계좌 수익을 한번 보십시오. 100%, 200% 수익 내십니까? 안 팔고 버티십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뼈를 때렸나요? 10%에서 20% 정도만 보통 냅니다. 개인 매매자가 많이 봐야 20%에서 40%, 50%까지 버티면 정말 잘 버티는 사람이고요. 보통 10%, 20%, 30%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아껴야 됩니까? 세금을 좀 아끼십시오. 그래서 저는 ETF를 권장합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A라는 종목. 만약에 나는 뭐 반도체를 샀는데 나는 뭐 리노공업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 뭐 SK 하이닉스가 막 올라가. 내가 DB하이텍을 샀더니 갑자기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 내 건 안 올라가고 화딱지나죠. 그래서 같은 섹터에서도 다른 게 상승하면 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같은 반도체면 반도체 섹터가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으면 내가 산 종목이 들어가더라도 섹터별 ETF가 훨씬 더 수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개 보통 ETF가 얼마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좀 이따 종목들을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반도체 ETF다 그러면 대략 한 7개에서 12개 정도 종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차 ETF다 그러면 한 8개에서 한 12개 보통 한 10개 이짝저짝의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10개쯤 되는 종목들 중에 좀 더 오르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얼마 못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올랐다 빠지기도 하고 다 이렇게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내가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 나는 그 ETF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10개 종목들 중에서 꼭 내가 고른 것만 이상하게 떨어지거나 못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산업 섹터가 성장할 때 나는 그럼 뭐만 보면 될까요? 그 산업 섹터가 올라가는 흐름이냐 내려가는 흐름이냐 흐름만 바라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께 대안으로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네가 말하는 거 알아들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보시죠.
저는 매매 원칙을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만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추세장 같으면 추격 매수하라고 그러는데 추세장 아닙니다. 언제 추세장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 2028년에서 3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몇 년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눌림시마다 매수를 해서 내가 차익을 너무 높지 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전 매매의 핵심은 결국 승률입니다. 내가 승률이 80%에서 90%쯤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기대 수익 한 1, 20% 먹고 나오고 또 다음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나는 그렇게 그러면 2, 3개월에 한 번씩밖에 매매할 자리가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한 종목당 2, 3개월에 하나씩, 2, 3개월에 하나씩 그거 말고 할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순환매할 수 있죠. 다양한 섹터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섹터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순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익 금액은 그냥 꾸준하게 인출합니다. 계속. 그래서 내가 일정한 투자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가 장이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빠지잖아요. 크게 빠질 때. 그때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수익 금액을 꺼내서 수익들이 그때 불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한 계좌 안에 계속 수익금을 계속 복리로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복리로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복리로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리로 깨지는 사람 봤어도 복리로 계속 버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시청자님 저랑 지금 눈싸움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잘 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그러면 시청자님 그 생각하시는 분 저랑 가위바위보 5판만 연속으로 할까요? 5판 연속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 않죠. 자, 저랑 10판 가위바위보 하시겠습니까? 10판 연속해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3판만 해도 연속 이기면 가위바위보 이기자라는 겁니다. 5번 더 엄청 10번 불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반드시 중간중간 지게도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팅을 할 때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질 때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빨리 패배를 인정하고 손절을 짧게 끊어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건데 개인은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만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들이대고 많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에 최소한 적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 나가서 죽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우문현답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쟁에 가급적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예. 장수들한테 야 니네 나가 그리고 나는 뒤에서 조종할게. 혹은 난 뒤에서 보고 지시만 할게. 이게 제일 안 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전장에 자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자주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보다가 승률이 제일 높을 때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래서 가장 승률이 높은 방법이 ETF인데 ETF를 거래하려면 여러분이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 이 사이트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금융투자교육원에 들어가시면 포털 사이트 상단에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교육이라는 이런 수강 신청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수강을 하십시오. 1시간이면 됩니다. 딱 60분 동안 강의 들으면 되니까 시험 안 봐요.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그러면 3,000원인가 3,300원인가만 수강료 낼 겁니다. 내고 나서 들으시게 되면 수료 코드가 떠요. 다 듣고 나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료 번호가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번호를 알아놔야 돼요. 수료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저장을 사진 찍어놨다가 여러분 증권사 사용하신 증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을 받았다. 이거 수료 번호를 어디 입력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알려줄 겁니다. 그걸 입력하고 나면 그때부터 거래가 됩니다. ETF 중에 저는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10% 올라갈 것 같으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삽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곱하기 2거든요. 그러면 내가 종합주가지수 10%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는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승 구간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로 지수가 올라가는 폭의 2배의 이익을 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하락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뭐 살까요? 인버스. 1월 말에서 2월쯤에서 우리 인버스 살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장이 빠질 때 장이 20% 빠졌어. 와 패닉이야. 그런데 나는 인버스를 사게 되면 인버스 곱하기 2 레버리지 상품을 사게 되면 4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2배만큼.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요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주문이 들어갑니다. 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전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럼 제 가장 유명한 종목들을 몇 개 오늘은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목 추천할 거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구간은 코덱스 레버리지만 가지고 수익 내셔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덱스 레버리지만 끌고 가면 된다. 좀 이따 시황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종목을 좀 소개할 테니까 오늘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지금 사는 거 아니고요. 1월 달에 조정 나오면 사세요. 알겠죠? 지금 살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갖고 있거나 팔아먹은 종목들이니까 잘 메모만 해놓으시고 오늘 공부만 좀 합시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314250입니다. 314250. 자, 이 종목의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아마존닷컴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회사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애플, 핸드폰 만드는 회사이죠. 핸드폰이랑 PC 만들죠.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 아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실 만한 게 넷플릭스, 또 엔비디아 PC 상품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한 열 몇 개 돼 있는데 제일 미국에서 기술주 중에 성장성이 좋은 종목 위주로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내가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게 되면 양도세율도 꽤 높습니다. 20%가 넘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랑 시차가 다릅니다. 서머타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10시 반 이짝저짝에 개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 밤새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한 5시나 돼야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우리랑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약 주문 걸어놓으면 되겠지. 내가 저점이 어딘지 알고 쳐다보면서 사야지. 어떻게 예약 걸고 알면은 그렇게 잘하면은 저 국내 주식도 잘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장이 폭락할 때 잘못 샀는데 나는 간밤에 단잠 잤더니 악몽을 꾸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1억 원을 투자했어. 그러면 만약에 아마존닷컴이 비중이 20%야. 그리고 여기 애플이 15%야. 테슬라가 10%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5%야. 그러면 내가 1억 원어치를 내가 ETF를 오늘 샀잖아요. 그러면 오늘 샀으면 오늘 밤에 혹은 내일 영업거래일 다음 날에 내가 20%니까 자 2천만 원어치 아마존 사고 15%니까 15%만큼 애플 사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10%니까 1,000만 원어치 사고 그다음에 여기 넷플릭스 내가 15%니까 1,500만 원어치 삽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우리 저기 보면 이 수급 투자자 동향에 보면 기관이라고 떠 있죠. 기관 애들이 사는 거예요. 증권사 애들이 우리가 ETF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요 구성된 요 종목을 내가 살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그 구성 비중만큼 사줘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난 뭐 할 수 있습니까? 편하게 자면 돼요. 어차피 얘는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9시부터 3시 반에 장 마감할 때까지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샀는데 다음날 미국이 확 지표 발표 올라오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ETF 수익 낼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거래세가 없다, 수수료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한 1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돈 5만 원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한 3만 원, 35만 원 내야 되는데 돈 5만 원 내고 할 수 있으면 땡큐죠. 그래서 되게 좋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 차트를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얘는 제가 올해 여름 이전에 조정 나올 때 연초부터 사라고 말씀드려서 여름 올라올 때 3만 원대에 다 팔고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조정을 보시면 보세요. 고점이 낮아져요. 보이실까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색깔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 보시면 얘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점도 낮아져요. 그래서 추세가 완벽하게 하락까지 이렇게 꺾이기 전까지는 안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연초에 사가지고 여름에 7월에 여기 3만 원에 다 팔고 저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기술 성장주들은 이제 성장의 상승 동력을 얼추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좀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1월에서 2월일 것 같은데 떨어지면 다시 퍼담아서 버티려고 그래요. 자,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얘는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미국 테크는 여러분 기술주라는 거 아시겠죠? 테크라는 게 테크놀로지의 약자니까요. 기술주 중에 상위 탑10.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 그런데 이 종목은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얘는 아까랑 구성분이 비슷하게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애플도 아까랑 똑같고 아마존 똑같고 마이크로소프트 똑같고 테슬라 똑같고요. 엔비디아 똑같고. 근데 문제는 비중이 달라요. 이해하실까요? 구성품은 같지만 좀 더 이쪽이 기술주가 좀 더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얘는 애플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2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등이에요. 이해되실까요? 테슬라는 이번에 아까 테슬라가 3등인가 그랬거든요. 다르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저 밑에 있어요. 9번째에 있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데 근데 차트 모양을 보면 여러분 으아 할 거예요. 입 떡 벌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보실래요? 짠. 으아 할 만하죠. 그죠? 으아 할 만하죠. 얘는 우리가 올 초에 그러니까 1월 달이었죠. 12월 말에서 1월 초 여기가 바닥이었고 지금까지 연말까지 내내 올라가요. 자, 우리 지금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장 어땠죠?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난리법석을 즐겼는데 아까 팡플러스 하나만 보더라도 이 등락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베스팅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에 앞으로 이 시장과 함께 성장할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팡플러스하고 미국 테크탑10 중에 어떤 거 사야 될까요? 테크탑10이겠죠. 그죠? 근데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 관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있는 걸 사야 내가 눌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내가 1억 원을 투자할 건데 내가 3등분 할 거야. 그러면 저는 무조건 테크탑10에 50% 들어갑니다. 왜? 얘는 한번 사기만 하면 팔 필요가 없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제일 편안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미국의 기술주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의 애플 있죠. 아이폰 만드는 회사. 애플 그 한 종목이 대한민국 시총 상위에 있는 2,400개 종목 몽땅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커요. 그러니까 애플 하나 팔면 대한민국 증시를 통으로 다 먹어. 이해되십니까? 2,400개 종목 다 사고 돈이 남아요, 오히려. 그렇게 큰 종목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리딩하는 그 회사가 10개가 들어가 있으면 대한민국 증시보다 10배 이상 크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요. 물론 단순 산술 비교로 10배가 될지 좀 덜 될지 더 될지는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회사들이 이 정도 파급력 있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 얘가 가장 무식하게 강한 종목이 아닐까.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얘가 만약에 우리가 저점이 여기 7,915원인데 지금 종가가 11월 24일 기준에 고가가 지금 14,700원이에요.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한 85%, 90% 정도 올랐거든요. 개별 종목도 아닌 ETF 상품, 인덱스 펀드가 여러분 연간 수익률이 연초에 사가지고 연말까지 딱 1년 버텼더니 얼마가 수익나 85%, 90%.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ETF를 내가 고를 수 있느냐가 여러분에게 가장 관건이 아닐까. 근데 저는 내년에 1, 2, 3월 달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정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꽤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초에 1, 2, 3월 달 중에 빠지는 그 하락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덱스 펀드 중에 특히나 미국 테크탑10이라고 이 종목은 굉장히 보물 같은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는 381170입니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제가 아마 제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내년 초에 아마 저거 사자고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뭐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두 달 기다려 보시면 올 텐데 그때 사가지고 또 길게 보시면 1년까지는 안 가져갈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등락이 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 한두 달 가져가서 팔고 얼마 가져가서 팔고 이렇게 아마 할 테니까 이 종목 관심 종목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 미국 S&P 500 선물입니다. 우리가 S&P가 인덱스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흐름이 좀 다르죠. 얘는 갔다가 확 빠졌다가 오르고 확 빠졌다가 오르고 확 빠졌다 오르고 확 빠졌다 오르고 그리고 와장창 했다가 한번 삥 올라. 이게 마지막에 이제 내려갈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미국 관련 ETF 좀 3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팡플러스. 두 번째 테크탑10. 세 번째 미국 S&P 500. 3개를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 놈이 제일 재밌나요? S&P가 제일 재밌죠. 그죠? 내가 사고 팔고. 근데 얘는 내가 엄한데 추격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엄하뜨거라 꼭지에다 물렸다가 올라왔다. 아싸 본전이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등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계속 볼 수 없고 타점을 잘 못 잡는 사람은 S&P는 거래하는 게 리스크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야. 차트를 볼 때.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구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3개 종목을 반드시 열어놓으시고 내년에 1월, 2월 달에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 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딩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빌딩 값이 되게 많이 비쌉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한 달쯤 전에 기사를 봤더니 강남역에 신사역에 노년역에 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평당 5억을 넘긴답니다. 대지 100평 정도가 500억이란 얘기예요. 5억에서 5억 5천 정도 한다는데 500억, 550억. 여러분 100평이 얼마쯤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우리 동네에 가면은 왜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 가고 내과 가고 치과 가는 조그마한 동네 상가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균 80평에서 한 150평쯤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강남역 대로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당 5억에서 6억대, 5억 5천, 5억 8천까지 불러요. 그러면 얼마 전에 5층짜리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기사 뜬 거 보니까 920억에 팔렸답니다. 170평입니다.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언제부터 500억과 1000억이 그렇게 우스운 돈이었나. 내가 상업용 여러분 500억 1000억이면 엄청나게 큰 빌딩 막 뭐 10층, 20층, 30층에 올려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우리가 느낌적으로 들잖아요. 그죠? 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 강남권의 대로변에 있는 그냥 5층짜리 건물값이 500억을 가니 700억을 가니 1000억을 가니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뭐가 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돼서 나는 월세 받으면 놀고 먹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내가 벌기 위해서 세금 떼고 실질적으로 세금 보통 반 떼거든요.
여러분 급여 생활자는 내가 20%, 30%, 40% 떼겠지만 사업소득이나 내가 소득을 내게 되면 거의 최고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내 소득의 51%에서 53%를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고 나서 남는 소득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가 사기, 건물 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께 그 대안으로 이 ETF를 제시합니다. 329200입니다. 이 종목 이름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보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줍니다. 우리가 상업용 빌딩을 사는 ETF예요. 그래서 리츠 펀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임대료 받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월세처럼 배당금을 줍니다. 굉장히 좋죠? 그죠? 배당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 1년에 12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보통 한 2, 3개월 기다렸다 한 번씩 사요. 떨어질 때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사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한 8% 정도 수익 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떨어질 때 4,080원 밑에서 사라 그랬더니 2주 동안 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동안. 10거래일이면 딱 2주인데 9거래일 동안 사고 나서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4,360원에서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눌린다면 없는 사람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생각인데 아마 예상 가격은 4,100원에서 4,050원 사이가 저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눌리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4,600원, 4,700원 여기까지 드시고 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 보유하는 기간 이 종목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입니다. 저점에서부터 한 달 동안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가 며칠 전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보이시죠? 배당금 받았고요. 또 한번 끌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팔고 나갈 때쯤 배당 한번 받고 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취학 아동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무상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1억까지 증여세 받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이 자본은요, 재화는요,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계속 올라가고요. 우린 이런 거 사서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매매 아닐까요? 최소한 1년에 여러분 얘는 20% 이상의 수익은 보장입니다. 계속. 거기다 배당금은 계속 보너스 알파입니다. 아파트를 여러분 사실 때 서울에 있는 우리가 뭐 강남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중심 정도가 한 뭐 마용성, 마포, 뭐 용산구, 성동구 정도라고 만약에 중심 상권 중에 중상급지가 그 정도라고 본다면 그 기준에 얘가 10년을 평균 냈을 때 뭐 최근에 2019년부터 많이 올랐죠. 2배, 3배씩 올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1961년도 통계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정도의 통계를 바라보면 연평균 7%에서 12%씩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중심지 안에 있는 건 변두리에 있는 우리가 강북권에 있는 저기 노도강이라고 얘기하는 노원, 도봉, 강동구 이쪽에 있는 그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 상승률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가격이 싼 거지 수익률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한 30%에서 40%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1년에 5%만 계산하셔도 10년이면 50% 수익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 ETF는 얼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냐면 1년에 최하 10에서 20% 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뭘 받습니까? 우리는 배당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건물값이 계속 오르는 건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극과 극일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아주 중심지가 되는 곳은 계속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두리로 갈수록 여러분 여러 가지가 교통이나 인프라가 되지 않을수록 점점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양극화가 엄청나게 극심해질 겁니다. 압축적일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뭘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리츠 펀드 팀에서 우리는 중심지 상가밖에 안 삽니다. 이 ETF들은 다 그렇게 개발하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상품을 거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무지하게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종목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 종목으로 거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차전지 테크탑10입니다. 자, 얘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보시면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 25.3%, LG 에너지솔루션 25%입니다. 삼성 SDI 22%입니다. 이 세 개 종목만 해도 74%입니다. 그럼 2차전지 중에 내가 포스코 퓨처엠 샀는데 딴 건 날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LG 에너지솔루션 샀는데 얘만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ETF를 사는 것이 2차전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가장 균형 있는 매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7월 3일 날 18,000원에 매수해가지고 26,000원 찍던 날에 최고가 다 팔았는데 쭉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마라 얘기하다가 한 3개월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10월 말에 여기 12,500원에서 13,300원 사이 열심히 샀더니 쫙 치고 올라가서 ETF로 30%에서 40%가량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질 때 천천히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목들 이거 골라 저거 골라 헤매는 것보다는 이게 100번 낫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부품, 반도체, 장비 업종. 이 업종을 마찬가지로 비중이 달라요. 얘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LNF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종목 고를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내가 개별 종목 고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떨어질 때 나는 저점 매수해서 이렇게 털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차트를 보는 눈만 있으면 되고 시장의 사이클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다른 산업 공부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섹터가 뭔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언제가 타점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보시면 기아,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인데요. 완성차 업종은 기아하고 현대차고 그다음에 부품주는 모비스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10개 종목인데 10개 중에서 내가 어떤 게 좋은지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종목들 하나하나 다 분석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 소개만 하겠습니다.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구성 종목이 10개인데요. 다 고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것만 가지고 삽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여러분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내고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종목이 어떤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고 어떤 차트가 내려가는 차트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설명드릴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노란톡 단톡방 안에 얼른 들어오십시오. 7시 7시 50분이 돼서 생방송이 끝나게 되면 입장을 못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처럼 매매도 하면 할수록 그 위험은 절로 커져만 가겠죠.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그 매수 자리를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겠고요. 또 대형주 그리고 섹터별 ETF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그런 공략 종목들 그리고 전략은 톡방 안에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발 맞춰서 잃지 않는 매매에 동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당무가 품고 있는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지고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장자방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강 링크까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어떤 특강이냐? 또 12월 14일 목요일 바로 내일 모레 진행이 되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선물 옵션 특강 온종일 7시간 가량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특강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벌써 반절이 훌쩍 지나갔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보시고 오늘 준비된 특강 링크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서요.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둔 만큼 전문가님 앞으로의 향방도 궁금한 것 같아요. 도움 말씀 풀어주실까요? 네. 자, 선물 옵션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저는 주식만큼 선물 옵션이 참 쉽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선물 옵션은 상승 방향의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걸 선물의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옵션은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 방향에 배팅하는 것을 선물은 매도라고 얘기하고 옵션은 풋 옵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이게 선물 옵션 주문창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문창인데요. 만약에 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요? 여기 매도 하방 여기다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방으로 진입해서 여기다가 차익 실현 눌러버리면 내가 떨어진 만큼의 이득을 내는 거고요. 반대로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내가 매수 클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난 여기다 팔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주식은 내가 여기서 분홍색 칸에다 매수해가지고 여기다 차익 실현한다라고 본다면 선물 하락은 여기다가 매도해서 하락폭에 대한 수익을 낸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옵션 콜과 풋이라는 개념은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시소가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콜 옵션 상방을 바라보는 콜이라고 보고 C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풋 옵션 P라고 보겠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무게가 똑같다면 어느 쪽도 기울지 않고 균형 밸런싱을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수평 그려놓은 걸 이걸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게 기준점이라고 표시해 보면 콜 옵션과 풋 옵션 양쪽 다 기준점이라는 가격들이
받쳐준 상태에서 기준을 깨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균형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콜옵션 얘가 기준점을 깨게 되면은 시소잖아요.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풋옵션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풋옵션이라는 놈이 기준점을 이렇게 깨는 상황이 오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콜 얘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보완 관계다. 그러면 나는 매매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심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상방으로 가려면 풋옵션이 기준가를 깨야 됩니다. 여기서 풋옵션이 기준가 보시면 밑에 보이실까요? 기준점을 깨는 순간 풋이 무너지니까 선물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상승도 반대 방향으로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 옵션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콜과 풋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을 깨졌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방향은 쉽게 보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9일 날입니다. 이때는 아침에 투매성으로 급락을 했다가 시장이 급반등을 해버렸는데, 자, 제가 저희 함께 하시는 교육생분들께서 이렇게 매매하십니다. 한 분께서는 10월 초에 시작하고 나서 오늘이 최고의 수익이다. 오늘 상승 한 번 하락 한 번 해서 6,370만 원을 청산하셨다라고 여기 수익을 인증하십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에 11시 2분에 어땠냐면 초집중했더니 멀미가 나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7,020만 원의 수익을 냈다라고 계좌 인증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분은 3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이에요. 3천만 원 가지고 옵션 하시는데 하루에 7천만 원을 벌어냅니다. 자, 어떤 장이었나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전날 가격하고 똑같고 시작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뭐였냐면 풀베이팅으로 하방을 잡았거든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락이 급락해버리면 손해가 나겠지만 선물은 매도, 하방을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하방을 너는 알았느냐? 시가부터 빠질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기준점 싸움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콜 옵션이라고 여기 보이실까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풋 옵션입니다. 자, 중요한 건 기준점이에요. 자, 콜 옵션의 기준점이 얼마였냐면 아침에 여기 수평선 보시면 2.27입니다. 그리고 풋옵션의 기준점이 얼마였냐면 여기 수평선을 보시게 되면은 1.86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침에 어떤 놈이 무너졌냐 보라고 말씀드렸죠. 콜옵션이 2.27이 여기서 기준점에서 띡 깨지는 순간 아, 콜 무너졌다. 그럼 나 뭐예요? 아침에 방향은 하방이다. 그럼 나는 뭐 할까요? 풋옵션 사면 되겠죠. 방향을 하방으로 쭉 베팅했더니 여기서 몰빵했던 게 3천만 원 베팅하신 분이 2배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6천만 원의 이익이 났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장이 바닥을 찍고 나서 더 이상 콜옵션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고점이 슬슬 낮아지면서 기준점에 2.95인데 2.95에 막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때부터 풋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풋이 죽는다는 얘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콜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선물 상방 잡아서 상방의 이익으로 바닥에서 2배 정도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양파동을 다 먹게 되는 장점입니다.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상방과 하방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사례 보겠습니다. 11월 27일입니다. 자, 이날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9시 39분에 수익률이 31% 수익률 인증이 올라옵니다. 얼마 났냐면 150만 원이에요. 얼마 베팅했을까요? 그럼 31%면 1,000만 원 베팅한 거예요. 1,000만 원을 딱 베팅했더니 시작하자마자 31% 그리고 10시 반에 매매 종료하면서 얼마 수익 냈냐면 379만 원의 수익을 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매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물 옵션은 큰 돈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부자 되고 되게 많이 벌 수 있어요. 맞는 얘기야. 근데 잃어버렸을 때 감당이 안 돼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면 1, 2천만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그 이상 막 1억 다 베팅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해되실까요? 내가 10억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1,000, 2,000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5,000, 1억 갖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원금 대비 선물 옵션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여러분 소수, 적은 비중의 돈을 가지고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잖아요. 수익률이 주식은 여러분 상한가가 30%인데 얘는 하루에 20, 30% 터지는 건 매일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20%에서 50% 정도 수익 구간은 매일 나와요. 20에서 50%는 매일 나와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100%, 200%, 300%씩 터지는 장이 있고 한 달이면은 2배에서 3배, 4배, 5배, 10배까지 터지는 장이 한두 번씩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가 참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베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게 선물 옵션이라 우리가 선물 옵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적은 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 계속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가위바위보 계속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이 그런 장점이 있다. 자, 그러면 상승장은 어떠냐라고 보시면 자, 이날은 아침에 장 출발하고 나서 쭉 올랐다가 빼버려요. 자, 뭘로 판단할까요? 아침에 기준점. 자, 풋옵션의 기준점은 뭐였냐면 3.50입니다.
3.5라고 하는 가격이 풋옵션이 무너지면서부터 얘는 풋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풋이 죽으면 누가 올라갑니까? 콜이 올라가겠죠? 그럼 뭐가 돼? 선물은 상승하니까 선물로 하시는 분은 매수 대응하시고, 콜옵션 매수자는 콜을 사가지고 이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지켜야 될 콜 가격, 돌파한 가격 3.5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아이씨 이거는 상승 다 했다. 눌림 끝. 얘는 왜냐 여기까지 눌림이에요. 근데 얘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하락입니다. 그 순간 난 뭐 살까요? 반대 방향 풋옵션을 삽니다. 그러면 나는 하락폭에 대한 이익을 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까지 매매 기회가 있습니다. 파동이 그 이상 없어요. 보통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매매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월 22일 날 보시면 개파락하고 나서부터 시작하자마자 수익률들이 올라오시면 290%씩 막 올라와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 보면 이날은 상승이거든요. 근데 오전에 되게 지루하게 올라요. 이렇게. 근데 횡보를 되게 수렴을 오랫동안 합니다. 근데 이 수렴 구간이 우리가 견디는 게 참 어려운 것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헷갈리거든. 호가창 보고 있으면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뭐 플러스 100, 200 됐다가 뭐 한 4, 50까지 줄었다. 이거를 2시간 동안 해보세요. 미치고 환장해요. 힘들어요. 버티기. 근데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자, 풋옵션 3.5 얘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 얘가 올라타기 전까지 손절 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옵션 가격을 알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해? 주구장창 버티다가 빵 치고 올라갈 때 바닥에서 2배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제가 내일 모레 공개 강의 때 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11월 6일 날 저희가 역대급 대박을 냅니다. 2021년도였죠. 21년도 1월 달에 콜이 엄청나게 대박을 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1000%가 났습니다. 한 달 동안 1000%니까 여러분 1000%가 아니죠. 10,000%, 1000배가 났습니다. 1000배. 근데 이날 하루에 50배가 난 날이었거든요. 보시면 여기 오전에 몇 시야? 11시 5분에 수익률이 1100% 믿어지십니까? 1114%입니다. 분할 청산하고 있었는데 분할 청산 따다닥 하고 소량 남겨놓은 게 1100%인데 얼마가 남았냐면 100만 원어치 남긴 거예요. 120만 원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110만 원, 120만 원 남겨놨는데 걔가 수익 금액이 얼마? 1460만 원이에요. 내 원금의 11배.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선물 옵션이야. 자, 제가 왜 이번 만기 날 목요일 날 수익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이런 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실까요? 예, 마지막 동시만기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은 적은 돈 가지고 큰 돈 버는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1년에 10배 이상 나는 장들은 손 꼽을만 합니다. 많아봐야 한 5번에서 10번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 12월 만기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공개 방송 오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선물 옵션 통해서 여러분 한번 내가 입문해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너 그래 어떻게 매매하나 나도 한번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침 8시 2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7시간 10분 동안 대장정을 할 생각입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온라인 특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톡방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의 싸움을 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손쉽게 이 선물 옵션 매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배로 챙겨볼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간결하고 명확한 선물 옵션 특강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장 전 8시 20분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정말 온종일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그 궁금증 해소일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그리고 간결한 실전 매매까지 다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선물 옵션 특강 받으시고 이 특강 링크 챙겨보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서둘러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홍당무들이 품고 있는 하단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으로 가까이 오신 다음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장자방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답변으로 10초 내에 보내드리니까요.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1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하시고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향방까지 여러분 모두 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